그 다음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공장을 찾아준 분들 중에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짧게 한 거 외에는 처음입니다. TV 라디오 전체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뉴스 공장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직접 나오신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도 하도 난리여서 직접 모셔야 되겠다. 네. 예. 이 뉴스 공장 혹시 들으십니까? 예, 가끔 듣습니다. 예.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예. 가끔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자주 듣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예. 지금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총장 한 2년만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총장이 되셨습니까? 그 전에 쭉 관료셨잖아요. 제가 관료로 32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네. 지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제가 사의를 표하고 네. 스스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칩거라고 할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아주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총장 청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 직전에 다시 전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 하다가 사의를 펴고 그만두고 나갔고 다시 입각 제의가 두 차례 온 걸 제가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백수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있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데 마침 그 전에 고사했던 대학에서 다시 또 총장 청구에서 후보를 올리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게 해서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잘난 척으로 들립니다.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부총리님 따라해 보세요. 예. 라디오는 뉴스공장. 시사는 김어준. 손석희보다 김어준. 예. 완전 독재신 것 같네요. 저희가 앞으로 써먹으려고요. 예. 자, 그럼 바로 질문으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난립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약간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오락가락 한다.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정시키는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정부에서 입장이 같고요. 다만. 방법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안이 나왔었죠. 일부 부처에서는 이제 거래소 폐쇄까지 나왔었고. 법무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하우스처럼 보는 거죠. 말하자면 도박판처럼. 법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조금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금 강한 안을 정부 안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부처들이 생각하는 부처도 있었고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부처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과 유사하게 간 부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폐쇄까지 이렇게 명시로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이제 총리실에서 TF 구성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에 이제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래소 폐쇄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이제 앞서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정부 안 중에 다른 것도 뭐가 있습니까? 폐쇄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런 규제에 대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실명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 또 과세를 한다든지 예.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일단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고 네, 투기를 하고 실명제로 가고 실명제 하는 거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좀 얘기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상화폐의 이제 기반 기술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 기술 중에 그 하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이런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서 잡겠다. 예, 투기성 있는 부분은 이제 규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걸 잘 그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또 규제 방안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 기반 기술로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그 선도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좀 균형 잡히게 보겠다 이런 시각입니다. 원론은 알겠어요. 원론은 알겠는데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규제하고 이걸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이제 앞으로 산업에서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물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이고 기반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과 비슷한 겁니다. 인터넷 처음 나올 때는 규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업적인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측면하고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이제 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의 투자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봐야 했다.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소 폐쇄가 지금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긴 한 거죠. 예, 살아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정말 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에 생기는 이런 음성적 거래 문제라든지 또 해외 유출 문제 등등 또 그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빡세게 좀 서로 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을 쓰고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금 부처가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뭐 부처가 각 부처 입장별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르니까 견해가 다른 거는 당연합니다. 네. 다른데 어쨌든 거래소 폐쇄도 옵션으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예. 살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강한 조치라고 하면 그 이전에 다른 조치로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검토해보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 나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왜 1차, 2차, 3차 막 대안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도 쫓아가면서 대책을 내는 거는 참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전체 판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요 안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 안이 나간다 이런 식의 플랜들이 짜지겠죠? 글쎄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큰 틀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이 잘못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폐쇄이기 때문에 출렁이었었고 지금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꼭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정말 유념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관리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산에 들어서는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그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했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같은 투기는 또 개인의 어떤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진지하면서도 좀 더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그 보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만들었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대책이 일찍 있었어야 하지만 투자는 결국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자기가 돈 잃고 나면 탓할 사람을 찾거든요.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요 문제가 어떻게든 간에 잘못되면 무조건 정부 책임을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탓을 못하게 하는 종합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부분이 완전히 그렇게 오래됐던 아주 새로운 이슈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이해해 주시면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로 인해서 그 손해봤다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시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예,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제가 관료로 32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네. 지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제가 사의를 표하고 네. 스스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칩과라고 할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아주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총장 청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 직전에 다시 전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이까지 제기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하다가 사의를 펴고 그만두고 나갔고 다시 입각 제의가 두 차례 온 걸 제가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고는 그때가 이제 백수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있다가는 또 그 다음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공장을 찾아준 분들 중에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짧게 한 거 외에는 처음입니다. TV 라디오 전체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예. 뉴스 공장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직접 나오신 경우는 그럼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도 하도 난리여서 직접 모셔야 되겠다. 네. 예. 이 뉴스 공장 혹시 들으십니까? 예, 가끔 듣습니다. 예.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예. 가끔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자주 듣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예. 지금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총장 한 2년만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총장이 되셨습니까? 그 전에 쭉 관료셨잖아요. 될지 몰랐다 싶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데 마침 그 전에 고사했던 대학에서 다시 또 총장 청원에서 후보를 올리겠다고 해서 네. 수락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게 해서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잘난 척으로 들립니다.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부총리님 따라해 보세요. 예. 라디오는 뉴스공장. 시사는 김어준. 손석희보다 김어준.
김어준. 예. 뭐 완전 독재신 것 같네요. 저희가 앞으로 써먹으려고요. 아, 네. 예, 예. 자, 그럼 바로 질문으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난립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약간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오락가락 한다.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비이성적인 투기가 네. 많이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진정시키는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정부에서 입장이 같고요. 네. 다만 방법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안이 나왔었죠. 네. 그 일부 부처에서는 이제 거래소 폐쇄까지 나왔었고, 네. 법무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하우스처럼 보는 거죠. 말하자면 도어판처럼. 법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조금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금 강한 안을 그 정부 안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부처들이 생각하는 부처도 있었고요. 네. 또 그거는 그러니까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부처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과 유사하게 간 부처도 있었고요. 어허. 그렇지만 뭐 폐쇄까지 이렇게 명시로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이제 총리실에서 TF 구성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정실장이 이제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폐쇄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이제 앞서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정부 안 중에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습니까? 폐쇄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합리적인 규제 수준인데 사실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통일된 그런 규제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실명 거래를 한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다 또 과세를 한다든지 예.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일단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고. 네, 예. 투기를 하고 실명제로 가고. 실명제 하는 거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좀 얘기를 나와야 될 것 같고